13쪽에 외환 자금 시장 이제 볼 건데요. 문제 1번에 이종통화 나오면은 이종통화가 매매가 수반되고 매개 변수. 이종통화 나오면 환율이 무조건. 이종통화가 뭐예요? 그냥 서로 다른 통화. 그리고 외환 자금 시장은 뭐 금리 변수 등. 이 글을 잘 보면은 환율을 뭐 매개 변수로 하고 외환 자금 시장은 뭐 금리를 매개 변수해서 대차 거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되니까 전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모르고 그냥 정답만 맞추면 되잖아요. 뭐 이정통화 나오면은 환율이 바로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게 뭐 매개 변수가 나발이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시험 합격하는데 저는 지장이 없으니까 아무런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단 환율을 뭔지 알아야겠죠. 그냥 상식 차원에서 환율이라는 게 뭔가 알아두면 좋은 게, 여러분이 영화 국가의 부도의 날이라고 있어요. 유아인 씨가 나오는, 김혜수, 유아인 주연의 영화인데, 여기서 이 IMF에서 유아인 씨가 큰 돈을 벌게 되는데 바로 이 환율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돼요. 뭐냐면은 IMF가 있기 전에 1997년이에요. IMF가 오기 전에 환율이 800원 했어요. 800원. 그러니까 달러 1달러를 한국 돈으로 치환을 하면 8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환율이에요. 1대 800. 왜냐? 아니, 예를 들어 중국에 전 세계에 삼성 TV를 팔아.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팔지 않아요. 환율이라는 걸 이용해서 달러로 파는 거, 달러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팔아. 미국에 팔면은 당연히 미국 달러로 교환해야 되고, 심지어 유럽에 팔았어. 유럽에 삼성 TV를 팔았는데 달러로 교환한다니까요. 어떻게 되냐? 막 영국 파운드화야. 영국 파운드화를 달러로 바꿔. 달러를 또 한국은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 영국은 영국 돈에서 달러로 바꾸겠죠. 그 서로 교환을 한 다음 달러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수출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거기서 등장하는 게 환율이라는 개념인데, 환율이 변동을 해요. 고정 환율이 아니에요. 변동 환율이라고 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막 계속 춤을 춰요. 뭐 800원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IMF 때 1달러 800원 하던 게 1600원이 됐어요. 1600원. 1900원 막 엄청나게 치솟았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유한 씨가 돈을 벌어요. 어떻게 되냐? 영화 보시면은 유한 씨가 이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IMF 터지고 한국 경제가 곧 꼬꾸라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베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됐냐? 일단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유한 씨가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불려줄 테니까 자기한테 투자를 해라. 근데 물론 거의 사기꾼이라고 묻질 않죠. 왜? 아니, 누가 뭐 사기 아니, 먹고 돈 날라, 먹고 튀어봐. 누가 봐도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몇몇은 유한 씨의 주장을 공감을 해서 함께 뛰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요. 그리고 달러로 바꿨는데 IMF 털었어. 갑자기 1달러에 800원 주던 거를 1달러에 1600원이 됐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더블이 된 거야. 더블. 내 재산이 더블이 된 거예요. 뭐야? 내가 돈을 달러로 바꿨어. 근데 달러가 자연적으로 환율이 오름에 따라 갑자기 내가 가진 원화가 2배가 된 거예요. 2배가. 이게 바로 내가 100억 원어치의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억 원어치의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환율만 바뀌어서 이게 200억의 가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영화 보시면 나와요. 영화 좀 봐보세요. 재밌어요. 요게 이제 환율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이제 대기초 개념이고, 이왕 뭐 공부하는 김에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이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게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산 있잖아요. 자산. 이게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달러를 좀 갖고 있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내 돈을 100% 원화로 갖고 있지 마시고
달러를 갖고 있는 달러.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재테크할 때도 이게 되게 좋다니까요. 여러분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달러 예금이라는 것도 있고 해외 주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애플 주식으로 갖고 있어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의 절하, 원화 가치의 절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서브프라임 목일 때도 그렇고 뭐 코로나 위기 때도 그렇고 환율이 치솟아 버려요. 왜냐? 우리나라 돈으로 어떻게 해외 나갔어. 우리나라 돈 받아줘요? 안 받아주잖아요. 여행 갔어. 우리나라 돈은 안 받아줘요. 유럽 여행 가갖고 한국 돈 내겠대. 안 받지. 달러로 가져라고. 달러는 받아요. 전 세계 통용되는 게 달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없어진 거라니까 이거는. 아니 우리나라 돈을 내가 800원 갖고 있다가 미국에 가서 햄버거 사 먹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 돈은 800원만 내고 햄버거를 1달러 살 수 있을 만큼의 햄버거를 바꿨지. 근데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800원만 내면 되는 거를 이번에는 1,600원을 줘야 햄버거 한 개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 경제 위기가 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달러 자산을 좀 갖고 있으세요. 달러 은행 가갖고 그냥 신한은행 가요. 신한은행 가서 달러 예금 통장 만들고 싶다. 개설해줘요. 똑같이 정기적금으로 막 우리나라 돈 말고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10달러씩 뭐 20달러씩 100달러씩 막 이렇게 통장을 모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여러분 해야 돼요. 이런 거에 개는 없이 그냥 뭐 복잡하고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 어쨌든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환율이 그러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을까요? 적당한 게 좋아요. 적당한 게. 왜냐?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게 또 700원, 500원 원화 강세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좋냐? 그거 절대 좋지 않아요. 왜냐? 이게 제일 영향이 큰 게 수출입이에요. 수출입. 우리나라는 수출입 많이 하잖아요.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의존, 수입 의존 이렇게 원자재를 수입해서 2차 가공, 철강, 철강 산업 아니면은 제조업 이렇게 해갖고 2차 산업을 2차 가공을 한 다음 완성 제품을 팔기도 하고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기업 입장에서 수출 기업만 딱 얘기를 할게요. 수출. 만약에 삼성인데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만약에 삼성 TV를 수출을 했어. 근데 달러가 100원 1달러당 100원이었을 1000원이었을 때나 2000원이었을 때를 가정을 해볼게요. 삼성 TV를 팔았어. 그러면은 삼성 TV가 100달러.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100달러에 팔았다고 칩시다. 유럽에 팔았어요. 100달러 삼성 TV를. 근데 팔았을 때 그럼 삼성에서는 TV 한 대 팔고 100달러를 벌었잖아요. 한 대 TV 팔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팔고 돈을 바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왔는데 환율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벌었어요. 1,000원을 번 게 아니라 여기서 공 하나 2개가 더 붙은 공을 2개 더 붙여서 요만큼의 우리나라 돈을 벌었죠.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왜? 한 대 팔았으니까 100달러에. 그런데 환율이 2,000원이에요. 1대 2,000원. 1달러 대 2,000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공 2개 TV 한 대 팔아서 이번에 20만 원 벌었잖아요. 어때요? 2배가 영업이익이 올라간 거예요. 2배 더 벌었어요.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삼성 TV는 똑같이 100달러에 팔았는데 환율 덕분에 영업이익이 이익을 2배를 더 봤어. 그러면 삼성 TV는 무조건 좋나요? 환율이 오르는 게? 안 그래요. 이게 그럴 수 없는 게 삼성은 수출을 하면서 동계 수입도 같이 하잖아요. 수입. 뭐예요? 수입. 원자재를 사들이잖아요. 원자재가 뭐예요? 히토류. 중국에 제일 많은 금속. 히토류라는 걸로 이제 플라스틱도 만들고 TV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하거든요. 히토류라는 이 광물이에요, 광물. 미네랄처럼 광물인데 이거는 또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면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중국에서 히토류를 사와야 돼. 100달러어치 사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만 주면은 히토류를 100달러어치 사왔어. 근데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어치를 줘야 히토리를 얻어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우리나라 돈이 더 많이 필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가가 더 많이 절상된 거예요. 왜냐? 환율이 오르면 따라 환율이 오르면은 수입 기업이 굉장히 불리해져요. 우리나라는 수입도 많이 하잖아요. 원자재를. 뭐 나무도 수입하고 뭐 철강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박살 나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에요, 이게. 뭐 원자재만 수입해요? 아니면 뭐 밀가루, 뭐 옥수수, 밀, 뭐 소고기, 호주산 고기, 뭐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많이 원자재나 밥 먹는 것도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그런 타격이 엄청 크다니까 여러분. 왜냐? 원가가 올라가. 원가가 올라면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환율이 오르는 건 내리건 적정한 게 좋은 거지. 뭐 일방적으로 뭐 고환율이 좋다, 뭐 저환율이 좋다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환율을 뭐 이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계세요. 그게 좋아요. 1번 다시 보면은 앞에 외환시장 이종토가 나왔어요. 그럼 환율 바로 따라 나오시고 뒤에 있는 자금시장은 자금은 돈이 돈. 돈 시장은 금리를 매개 변수를 해서 뭐 대차 거래가 뭔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환금이에요. 환금. 정답은 1번. 환율 금리. 환금 이렇게 정답만 환금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앞뒤가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문장을 외환 자금 시장이 앞에 나오고 외환 시장이 뒤로 나온다고 쳐봐요. 그럼 앞뒤 선후관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종통화 나오면 환율 짝꿍이고 외환 자금 시장이다. 그러면 금리다 짝꿍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볼게요. 2번 보면은 서로 다른 통화 동그라미 그리고 교환 통화 교환 그럼 수합이에요. 수합. 위에 보시면 수합이라고 하는 건 맞바꾸는 걸 수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합 이거 실제로 많아요. 스와핑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외환위기가 됐다 그러면은 뭐 미국 돈하고 우리나라랑 뭐 수합 뉴스를 보다 보면 나와요. 수합이라는 단어가 뭐 수합을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 돈 주고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도 수합을 하고 일본하고도 수합을 해요. 뭐 엔화랑 우리나라 돈이랑 뭐 서로 양국 이해 관계에 따라서 뭐 바꾼다, 뭐 수합을 한다,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전후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왜 그걸 해야 될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수합이라고 하는데 수합이 두 개예요. 외환 수합과 통화 수합. 이게 보면은 통화 교환 단순 통화 교환이라고만 알면은 1, 2번 중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1, 2번 중에 뒤에 보면은 이자를 교환 동그라미 이자 교환이 들어가면은 정답이 통화 수합이 되는 거예요. 이자 교환. 왜냐면은 외환 수합은 이자 교환 안 해요. 여기서 이제 이 둘의 차이를 구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알면은 이게 1, 2번 중에 분명히 수합이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1, 2번 중에 답이 나오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을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알려줄게요.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줄게요. 위에 영어로 된 걸 보시면은 FX 이 통화수합을 영어로 바꾸면 외환수합을 바꾸면 FX고 통화수합은 CU 뭐 커런시가 통하니까 커런시 수합이라고 나오는데 FX가 뭐지? 갑자기 함수가 왜 나와 저는 싶었어요. 함수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울 때 함수 펑크션 그래갖고 FX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FX 이게 외환수합이고 CU 이게 커런시 통화수합이에요. 뭔지 뭐 잘 몰라도 돼 둘이 뭐 근데 특징을 알아야 되잖아요. FX1 FX 여러분 가수 중에 FX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 FX 그 멤버가 빅토리아 그리고 뭐 설리 고인이 된 설리예요. 설리 설리라는 제 나이 또래는 모를 수가 없지. FX가 그래도 좀 인기가 있었어요. 뭐 노래까지는 저도 뭐 크게 잘 모르지만 인기가 있는 그룹이었어. 설리라는 멤버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안쉽게도 설리양은 단명을 했어. 단명을 했어요. 그리고 설리 사망 사건 있은 이후에 한 달이 지나서 이번에 또 카라에 구하라라는 멤버가 또 똑같이 비슷한 사유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설리양도 그렇고 이 구하라양도 그렇고 왜 죽었는지 알아요? 네티즌 때문에 죽은 네티즌. 악플이 죽였어요. 악플이. 이거는 다른 뭐 우울증이니 뭐니 다 그냥 이게 맞아요. 악플로 죽인 거야. 악플로. 악플. 네티즌들이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데, 여러분이 악플 달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물론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욕을 할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너무 예쁘고 뭐 잘나가고 부럽고 그냥 그 시기하는 거 시기. 그냥 그 시기의 대상이 돼서 연예인들 욕을 많이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면은 뭐 익명성이 뭐 보장이 되고 뭐 하니까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악플을 쓰는 심리는 그거예요. 그냥 뭐 남이 잘 나가면 배 아프니까 뭐 그런 심리, 배알이 꼴리니까 그런 걸로 악플을 다는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모든 일은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결국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난을 하면은 그 비난이 결국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돌고 돌아서 그 나쁜 그 감정과 기운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악플 하지 마시고 좋은 말만 써주세요. 좋은 말만. 그래야 자기한테 좋은 기운이 다 돌아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플 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악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박을 하세요. 반박.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악플을 보잖아요. 그리고 악플 다른 사람한테 악플 달지 마세요 하면은, 저는 그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심성이 뒤틀린 사람이 누가 뭐라 한들 과연 그걸 고칠 수 있을까요?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악플 보면은 반박을 하세요. 반박을. 여러분들이 반박을 해야 돼요. 반박을. 그게 엄청 큰 힘이 된다니까요. 구하라 씨도 그렇고, 그 최진실 씨도 똑같이 그랬잖아. 최진실 탤런트. 그리고 설리도 그렇고, 여러분이 반박을 해야 되니까. 반박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있었어요. 계엄령이 포고하던 그 달에 임영웅이라는 그 가수 있잖아. 가수 임영웅 씨가 자기 반려견 생일이랍시고, 반려견이 생일잔치 하는 뭐 사진을 뭐 이렇게 올렸나봐요, SNS에. 그런데 누가 네티즌 중 한 명이, 야, 지금 이 계엄 때문에 나라가 막 갑자기 혼돈에 쌓여있는데 개 생일 사진을 왜 올릴 때냐 하니까 임영웅 씨가 뭐요라 그랬어요. 뭐요. 그 개 사진을 올리냐 딱 하니까 뭐요 딱 그랬어요. 임영웅 씨가 반응을 한 거예요. 거기서 뭐요 딱 그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아니 좀 자중을 하는 거, 막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 입장 막 밝히래 갑자기 뜬금없이 임영웅 씨한테.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내가 정치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내 의견을 표명을 하냐 딱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 기사보다 임영웅 씨 기사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네이버 뭐 구글 뭐 들어가면 계속 임영웅 그 개 사진 그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 혼란스러워서 임영웅 씨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세요. 제가 바라는 거는, 딱 이런 기사가 나왔어. 그러면 임영웅 씨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 개사진 그것 때문에. 그러면 딱 이렇게 하세요. 한마디. 여러분이 딱 그 악플을 봤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누가 임영웅 씨 욕을 해. 그러면은, 임영웅이 가수지 정치인도 아닌데 니가게 뭐
네가 뭔데 임영웅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반박을 딱 해버리지. 반박을. 임영웅이 잘했다. 걔사진 그래. 걔가 생일이야. 그럼 걔사진 올릴 수도 있지. 뭐가 잘못됐냐라고 반박을 하는 거. 반박. 여러분이 그 반박 한마디 하는 걸로 다른 사람들의 여론을 뒤엎는 거예요. 그게. 물론 임영웅 씨가 그거를 기사를 직접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옹호하는 목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큰 힘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여러분 반박을 하는 반박을.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정의를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악플을 달지 말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박을 해. 반박을. FX 어찌됐건 FX의 특징은 뭐예요? 단명이에요. 단명. 단기 계약이고 반면에 CU는 뭐예요? CU는 둘이 대비가 되니까 장기 그리고 또 다른 특징 FX는 단기이기 때문에 이자 교환을 안 해요. 이자 교환. 이게 또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뭐 스왑을 하는데 원금만 바꾸고 이자 교환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있네. 반면에 이거 CU는 뭐야? 이자 교환을 해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FXX 이자 교환 X. 둘이 맞잖아요. 라임이 딱딱 맞잖아요. FX 이자 교환 X. CU는 이자 교환 해요. 여기서 문제 2번. 이자를 교환한대요. 총합산 정답 딱 나왔잖아요. 이렇게 정답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필수함 계산 맨 아래 보시면 외환수합이랑 통화수합이랑 나왔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원금 교환 시 했던 그 이자 그대로 바꾼대. 환율로 원금 교환한대. 처음 환율 뭐예요? 편의점 CU 있잖아요. CU 여러분. GS25C가 있고 CU가 있잖아요. CU에서 뭐 팔아요? 처음처럼 팔잖아요. 처음처럼. 소주 차미슬의 라이벌이 처음처럼 있잖아요. 야, 처음처럼 원금 교환해라. 반대로 FX는 만기에 있는 그 환율로 재교환을 한대요. 이게 특징이 이 특징 외우면 정답 다 맞추지. 엄청 쉽잖아요. 라임이 딱딱 맞다니까요. 이 CU에 앉아서 처음처럼 먹는데 장기로 밤새 먹는 거예요. 밤새 올라이트 올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올라이트 밤새 처음처럼 먹는 거예요. CU에 앉아서. 왜? CU는 뭐예요?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CU에 가서 그 파라솔이라고 편의점 가면 파라솔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밤새 먹는 거예요. 통화예요. 근데 FX는 짧게 치고 빠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술이 식기 전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 관우처럼 이자 교환할 틈도 없이 그냥 단기간에 하는 게 FX 요거고 터널식 CU 요거는 장기다. 온라인이다. 절대 틀릴 일 없어요.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은 절대 틀릴 수가 없어. 뒤에가 파생인데 파생 콜 선도 선물 여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